자, 다음은 교재 98페이지 8번을 보시면요. 맨 밑에 8번점. 수동태에서 by를 쓰자는, 원래 능동의 부호는 수동태에서 by 플러스 목적격이 돼서 맨 뒤로 보내지거나 또 위에처럼 생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by 목적격을 안 쓰고 by라는 전사를 안 쓰고 다른 전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중요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꼭 보셔야 될 내용이죠. 수동태에서 by를 능동주어 앞에죠. 능동주어 앞에 by를 안 쓰는 경우. 그럼 by를 안 쓰고 뭘 쓸까? 이거는 주로 내용에 따라서 뭐 at이니, with니, 또 about이니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거야. 또 in이니 이런 것들이 붙는데,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주로 자,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앞으로 영문법 배울 때 나와요. 즉 영어에서는 감정, 피해, 관계, 종사, 또는 우리가 감정, 피해, 관계, 종사 같은 것,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또 물론 이제 관심도 해당이 돼요. 관심 따위 표현들이 나오면 감정어, 그러니까 기쁘다, 즐겁다, 만족하다, 또 관계, 피해 입다, 또 관계하다, 종사하다, 관심 있다, 또 물론 이제 무엇으로 덮여 있다는 개념까지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주로 사람에 쓰이는 경우, 아니면 또 실제로 어떤 대상어에 쓰이는 경우 일반적으로 동사가 달라지게 된다, 수동태가 된다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그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자, 이 말과 우리는 그 소식에 놀랬다. 자, 이 표현을 생각해 보자면, 그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럼 그 소식이 또 뉴스가 되겠죠. 뉴스. 그럼 놀라게 만들었으니까 surprised. 그 소식은 놀라게 했다. 그럼 surprised가 우리는 잘못하면 놀랬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놀라게 한 거예요. us.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The news surprised us. 그 소식은 놀라게 했다 우리를. 이게 맞는 표현이야. 그럼 우리를 주로 쓰면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는 놀람을 당한 거예요. We were surprised. 즉 우리는 놀랬다. 우리말로는 마치 능동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놀람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사가 필요한데 이라는 전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The news. 그 소식에, 우리는 그 소식에 놀람을 당했죠. 그럼 이 A가 과연 뭐냐? 이게 쉬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전사가 여러 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놀라움을 나타낼 때 BPP 뒤에 쓰는 것은 at이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어떤 가까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있을 때 놀라기 때문이죠. 놀라다는 단어는 굉장히 많아요. be alarmed at, be amazed at, be astonished at, be astounded at, be frightened at, be startled at, be surprised at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be surprised at 이것만 주로 많이 쓰지만 be frightened at, be alarmed at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한 서인에게 이렇게 붙여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이문 하나 볼까요? His terrible behavior, 그의 무서운 행동이 surprised me, 나를 놀라게 했다. 그럼 나는 놀랐어요. I was surprised, 그의 무서운 행동에 at his terrible behavior 라고 써라 이 말이죠.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만일 그 내용이 감정인데 기쁨이나 만족을 나타내는 감정일 때는 뭘 쓰냐면 BPP with. 왜냐하면 감정,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은 기쁨이나 만족은 가지고 있어야 기쁘니까. 따라서 with를 붙이는 거야. 앞에 두고보다는 with를 붙인다. 그래서 be contented with, be delighted with, be pleased with, be satisfied with를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your answer please the teacher, 너의 대답은 선생님을 기쁘게 했다. 그럼 선생님은 기뻤다 하면 the teacher was pleased를 쓴다 이 말이죠. 너희 대답할 때
with your answer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표현들은 매우 주의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기쁨 만족은 BPP with다. 다음 세 번째. 그럼 이번엔 반대로 낙담이나 실망은 뭘 쓸까? 그럼 반대 말이니까 기쁨 만족의 반대니까 BPP with다. 아니다 이 말이죠. 실망이나 낙담은 with를 쓰는 것도 있지만 with를 써도 되지만 with보다 더 좋은 게 at이에요. 그래서 실망이나 낙담은 왜냐하면 안 좋은 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안 좋은 건 띄워놓는다는 뜻으로 낙담이나 실망은 BPP with보다는 BPP at을 쓴다. 그럼 실망하다 뭐 있어요? be disappointed at, be displeased. 이렇게 this를 붙이면 되죠. be dissatisfied at, be discontented at. 이렇게 be disdelighted at을 쓰면 at이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예문 the bonus. 그 보너스는 disappointed employees. 그러면 직원들을 실망시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직원은 보너스에 실망했어요. The employees were disappointed. 이때는 with가 아니라 at the bonus를 쓰는 게 더 낫다는 걸 기억할 수가 있게 되죠. 다음 밑에 관심이나 종사할 때는 뭘 쓸까? 무엇에 종사하다, 무엇에 빠져있다. 또 아니면 무엇에 관심 있다 할 때는 BPP, in을 주로 쓰는데 be absorbed in, 무엇에 푹 빠지는 거야. 몰두하고 be indulged in,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에 몰두한 거죠. 또 be engaged in, 무엇에 종사하는 거죠. be interested in, 무엇에 흥미를 가진 것을 말하게 되죠. 자, 그러면 a new project engaged him, 즉 그 새로운 프로젝트가 그를 종사시킨 거다. 이건 종사하다는 말도 되고 바쁘게 하다는 말도 정리가 돼서 그 뉴 프로젝트가 그를 종사시켰다, 바쁘게 했다. He was engaged in, 그는 바빴다. A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에. 이렇게 해서 관심, 종사, 몰두에 일을 쓴다는 것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런 거 하면 페이지를 넘겨서 충만의 동사,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차다, 덮여있다 이런 걸 말하는데 이때는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with를 붙이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 수 있죠. be covered with, be filled with. 그러면 막 혼잡하고 꽉 차 있을 때는 be crowded with, be swarmed with, be teamed with. 그럼 마지막에 be topped with는 꼭대기만 또 덮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문 예를 들어서 만일 킬리만자로가 있다. 그럼 킬리만자로산은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다 덮여 있는 게 아니라 꼭대기만 덮여 있으니까 마운틴 킬리만자로 was topped with snow. 이렇게 쓰면 눈으로 꼭대기만 덮여 있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충만의 경우는 BPP with를 쓴다. 다음 6번 걱정이나 근심이 났다. 이럴 때는 BPP about을 쓰겠죠. 무슨 말이냐? be concerned about, be troubled about, be worried about. 여러분들이 be worried about을 많이 봤죠. 무엇을 걱정하다 하는 개념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문을 볼까요? His prolonged absence. 그의 오랜 부재가 worried his wife. 그의 아내를 걱정시켰다. 그럼 그의 아내를 걱정했으니까 his wife was worried about his prolonged absence가 정리가 되겠죠. 그런 거 하면 7번 관련, 연관성을 나타낼 때는 BPP with를 쓰죠. BPP with를 써서 be acquainted with, be associated with. 이때 잘못하면 be acquainted는 to를 쓰기 쉬운데 to가 아니고 with예요. be acquainted with, be associated with, be concerned with, be faced with를 쓰죠. 근데 참고로 be related는 뭘 써요? related는 with보다는 to를 많이 쓰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참고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be acquainted with, associated, be concerned with 등을 정리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문을 보세요. This appointment, 이 약속은 concerned your honor, 당신의 명예와 관계가 있다. 그럼 your honor is concerned, 당신의 명예는 관계 있다. with this appointment, 이 약속과. 이렇게 해서 수동태에서 전사 by를 안 쓰는 감정 피해, 관계 종사, 관심, 그 외에도 충만이나 걱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주로 사람 따위가 주어일 때 이 말을 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자,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 101페이지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비노은이 났다.
자, 비노은이 나왔다. 그럼 비노은이 나오면 노란 동사는 무슨 동사로 배웠죠? 상태동사. 상태동사. 원래 상태동사는 일반적으로는 진행형도 X고 수동형도 X예요. 형도 X다. 근데 노란 동사는 수동형은 OK다. 이건 좀 특이하죠? 주의가 된다 이 말이죠. 어쨌든 상태동사로 진행형이 안 된다는 걸 배우는데 자, 비노은의 경우는 수동태가 이미 됐죠. 그럼 이 비노은이 수동태 꼴로 만들어진 건 세 가지 꼴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노은 by, 비노은 to, 비노은 for 이렇게 있어요. 먼저 순서대로 쓰면 비노은 by, 비노은 for, 비노은 to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노가 뭐죠? 정상적인 번역이 알다예요. 그러면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알려지다. 그럼 알려지다는 by를 동반할까, for를 동반할까, to를 동반할까 할 때 자칫하면 by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능동의 조는 by 목적어이니까. 근데 by를 쓰면 틀린다. 비노은이 수동태가 된 곳은 비노은 to예요. 누구에게 알려지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노는 수동태가 되면 일반적으로 by가 아니라 to를 동반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누구에게 알려지다. 그럼 비노는 by는 뭐냐? 이거는 무엇에 의해 식별되다는 의미고 수동의 의미는 있지만 이 알려지다의 수동태는 아니다 이 말이죠. 무엇에 의해 식별되고 비노는 for는 무엇으로 유명하다고 이거는 유명하다. be famous for와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유명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비노은의 세 가지 꼴을 기억하는데 특히 비노은 to가 돼야만 에게 알려지다. 그러면 물론 비노은 as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무엇으로 알려지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 개념 그냥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일반 구문의 수동태는 됐어요. 그럼 다음 이제 주의할 구문의 수동태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의할 구문들. 주의할 구문의 수동태를 생각해보자. 여기는 첫째, 그럼 목적어가 둘일 때의 수동태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목적어가 둘일 때는 수동태를 어떻게 쓸까? 그럼 목적어가 둘일 때를 먼저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I gave him a book.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힘은 간접 목적어고 어북은 직접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의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둘이다. 그래서 혹시 간접 목적어를 주어 또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했을 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를 수동태로 쓰면 그는을 주었으면 그는 주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He was given. 그리고 어북은 그대로 쓰겠죠. 그 다음 나에 의해서가 by me. 그 다음 어북을 주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어북 was given 어북 was given him by me가 되겠죠? 자, 이렇게 썼어요. 목적어가 둘인 구문의 수동태는 형태상 두 가지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때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근데 이걸 내용을 따져보니까 내용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형태는 두 가지가 좋은데 이것도 되고 이 형태도 수동태는 일단 갖춰졌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를 수동태로 썼더니 그는 나에 의해서 책을 주어줬다. 말이 약간 이상하죠? 그는 나에 의해서 책을 주어줬다 하면 그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의 손에다가 강제로 책을 주어준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이상하다. 근데 책을 들었으면 책은 나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졌다. 말이 되죠. 책이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괜찮더라.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날까?
이건 이렇다 이 말이죠. 어떤 동사의 목조 뒤에 간접 목조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간접적이고 직접 목조는 직접 목적이니까 수동태를 쓰면 직접 목적의 수동태는 되지만 간접 목적의 수동태는 아무래도 내용이 조금 불편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틀렸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불편하다. 근데 단 동사가 make나 write나 sell이나 send나 sing이나 등등 pass 등등이 나오면 이때는 간접 목적어의 수동태는 절대 불가. 자,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간접 목적의 수동태가 내용상 별로 안 좋은데 동사가 make나 write나 sell나 send나 sing 같은 것일 때는 간접 목적의 수동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문에 별표시를 해서 생각해 보세요. He made me a gift. 그는 나에게 선물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면 선물을 먼저 주어로 써보세요. 선물은 만들어졌다. 나를 위해서 하니까 a gift was made for me 아니면 그냥 me by him. 그에 의해서. 좋죠? 선물은 그에 의해서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 되죠? 근데 I를 주어로 쓰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I was made a gift by him. 나는 그에 의해서 선물로 만들어졌다. 그럼 내가 선물이 되는 거야. 따라서 함부로 수동태를 쓸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목조가 들을 때는 직접 목조의 수동태는 괜찮지만 간접 목조의 수동태는 내용도 안 좋고 더구나 특히 make나 write나 sell, sing, send 따위는 간접 목조의 수동태는 절대 안 된다. 이것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면 우린 또 이런 상황을 배웠죠. 근데 단 참고로 뭘 배웠냐? 간접 목적어를 더 중시하는 동사들이 있었죠. 하는 동사들이 뭐죠? 자, 간접 목적어를 더 중시하는 동사가 용서. 그렇죠? 용서라든지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 즉 envy나 forgive라든지 아니면 save나 spare라든지 cast라든지 이런 동사는 간접 목적어를 더 중시했다. 그럼 간접 목적어를 더 중시하는 동사는 직접 목적어의 수동태가 있어요 없어요? 의 수동태가 오히려 불가능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간접 목적어의 수동태만 가능한 거예요. 간접 목적어를 더 중시하는 동사들은 오히려 간접 목적의 수동태만 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린 이런 예문을 볼 수 있겠죠. 만일 God will forgive you your sin. 신은 당신에게서 당신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게 간접 목적이야? 이게 간접 목적이야. 따라서 수동태를 써라 하면 당신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가 된다 이 말이죠. will be forgiven 용서를 받을 것이다. 당신의 죄를 신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죄를 수동태로 쓰면 당신의 죄는 용서될 것이다. 당신에게 이렇게 쓰면 죄가 용서된다는 건 죄 씻김만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신이 용서하는 것은 죄를 세탁기로 이렇게 빨아준다는 게 아니고 죄 지은 당신이 불쌍해서 사람을 용서한다는 뜻이 된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간접 목적어를 더 중시하는 동사다. 자,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목적어 두 개 때 수동태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목적어 두 개 때 수동태는 원래 직접 목적어를 조라는 수동태가 가장 내용이 좋다.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하면 내용이 좀 이상하다. 특히 make나 write나 sell나 send나 sing, pass 이럴 때는 절대 간접 목적의 수동태가 안 되더라 내용상. 그런데 간접 목적어를 중시하는 동사들은 오히려 간접 목적의 수동태가 되지 직접 목적의 수동태는 안 되더라.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중요사항은 자, 두 번째는 원형 부정사의 수동태. 부정사 구문의 수동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면 돼요. 원형 부정사 구문의 수동태. 원형 부정사. 물론 부정사 편에 가면 자세히 배우지만 어떤 게 원형 부정사냐? I saw the singer. singer 하면 또 이상하죠? 더 탤런트를 해서 더 탤런트 sing 멜로디, 뭐 콘서트 이렇게 하거나 멜로디라고 써보자 이 말이죠. 나는 보았다. 그 탤런트가 즐겁게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 만일 이제 들었다 보았다 이렇게 썼다고 보자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구문이 주어고 보았다가 동사고 탤런트가 목적어고 sing 멜로디가 목적격 보여요. 탤런트가 즐겁게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목적격 보로 부정사가 돼 있을 때 부정사 구가 목적격 보로 돼 있을 때 앞에 동사가 무슨 동사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이면 이걸 어렵게 해. 물론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암기를 해야 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트절을 동반할 수 없는 대절을 절대로 동반할 수 없는 동사인 대절을 동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동사인 지각동사, 사역동사일 때 목적격보에는 부정사를 to를 안 쓰고 부정사인데 to를 안 쓰고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형 부정사구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형 부정사구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라는 기본적인 개념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뭐예요? 목적격 보호라는 개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수동태로 쓰면 목적격 보호가 아니겠죠. 나는 그 탤런트가 즐겁게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 해서 그 탤런트를 주로 쓰면 너 탤런트를 주로 쓰는 수동태를 쓰면 그 탤런트는 보여진 거야. was seen. 그럼 이 was seen 다음에 sing을 써야 돼요. sing merrily. 즐겁게 노래하는 것이 보여졌다. 나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여기에 너 탤런트 was seen 다음에 sing을 쓰니까 이게 오히려 동사 뒤에 동사가 그대로 붙는 결과가 돼서 이게 동사인지 부정사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원래 동사가 아니라 부정사였던 거다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to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에 있는 구문은 수동태가 되면 to를 살리는 이유는 뭐죠? 목적격 보호에 왔을 때는 목적어 뒤에 있으니까 동사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to를 뺐지만 수동태가 되면 동사고 바로 뒤에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동사처럼 혼동되기 쉬워서 to를 붙여야 부정사구임을 알려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 구문의 수동태에서 핵심되는 것은 to가 살아난다. 그럼 거기에 두 번째는 Father let Mary go there. 아버지는 메리에게 거기에 가는 것을 허용하셨다. go there가 원형 부정사 구문이죠. 그럼 이걸 수동태로 쓰면 Mary is let. let라는 동사는 수동태를 쓰면 allowed로 주로 바뀌어요. Mary is let이라고 잘 안 쓴다 이 말이죠. Mary is allowed. 그럼 뒤에 to go를 붙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is allowed go라고 쓰면 어디까지 동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Mary is allowed to go there라고 쓰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은 세 번째 부정주어의 수동태를 생각해 보세요. 부정주어. 주어가 부정어로 돼 있을 때 수동태는 어떻게 쓸까? 부정주어의 수동태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문을 가지고 연습해 보자. No one could solve the problem. No one could solve the problem.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었다를 수동태로 써보라. 그럼 여러분들은 자, 그 문제는 the problem 능동의 목적어가 수동의 주어가 되고 조동사는 그냥 조동사 그대로 쓰고 동사는 비동사 pp가 되고 be solved. 능동의 주어는 by 목적격이 되어서 수동문의 맨 뒤로 후치하게 되고 자, 이렇게 썼어요. The problem could be solved by no one 라고 쓰면 자, 이 구문은 맞을까 틀릴까? 근데 이상하다 이 말이죠. 틀렸다. 왜냐하면 여기 해석을 보니까 능동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도 풀 수 없었다 그 문제를. 근데 수동문을 보니까 그 문제는 풀려질 수 있었다 아무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여긴 풀 수 없었다인데 풀려질 수 있었다가 되니까 틀리는 거죠. 따라서 주어가 능동문의 주어가 부정어로 돼 있으면 부정어로 돼 있을 때 그걸 맨 뒤에 by 부정어로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by 부정어다 이렇게 쓰면 틀리겠죠. 왜냐하면 부정어는 적어도 동사까지는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not를 붙여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어요. 물론 never를 붙여도 관계없어요. not를 붙여주면 the problem could not be solved. The problem could never be solved. 그 문제는 풀려질 수가 없었다. 그럼 뭐 나머지는 안 써도 관계없으니까 by anyone 이거 꼭 안 써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부정어가 주어일 때는 반드시 맨 뒤에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동사에다 첨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정어가 주어일 때는 반드시 동사 쪽에 그 부정어를 첨가한다. 그래서 거기에 few students realized the fact.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학생이 거의 없죠? 그럼 이걸 수동 들었으면 그 사실은 인식되지 않는 거니까 hardly에도 붙였죠. 즉 거의 없다의 개념이니까 the fact is hardly realized. 그 사실은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 어떤 학생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해서 by any student을 뒤에 붙였죠. 부정주어가 있을 때 문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수고동사가 있다. 그럼 수고동사는 수동태를 어떻게 쓸까? 자, 수고동사는 아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수고동사는 나오면 이 수동태는 이것 한 덩어리로 취급한대요. 수고동사 한 덩이다. 이 취급이다. 그럼 한 덩이 취급이다 하는 것은 이미 봤다 이 말이죠. 어디서 봤냐? They left at the little shaved boy. 그냥 더 보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 소년을 비웃었다. 자, 이걸 만일 수동태로 쓰면 랩이라는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목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그럼 이거를 수동태로 쓰려면 left at을 비웃다라는 수고동사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목조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동사는 한 덩어리로 쓰게 되는데 그럼 이건 수동태로 쓰면 the boy was left at이 그대로 정리가 됐죠. the boy 그래서 was left까지 쓰는 게 아니라 was left at 그리고 by them은 생략할 수도 있어서 그들은 그 소년은 비웃음을 당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수고동사는 한 덩어리다. 근데 이 수고가 만일 동사, 명사, 전사 고를 때 어떨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쓴 거예요. They took care of the boy. 그들은 그 소년을 보살폈다. 이렇게 쓰면 take care of이 돌보다 보살피다니까 수동태로 쓰면 어디 써야 돼요? The boy 역시 was taken care of by them 이렇게 되겠죠. by them 그 소년은 그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당했다. 근데 여기다가 또 명사가 있다고 보자 이 말이죠. The boy 즉 they를 쓰고 자, 우리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They took great을 써서 great care of the boy 하면 그들은 그 소년을 대단히 보살핀 거야. 그럼 수동태로 써라. 했더니 the boy was taken great care of by them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왠지 이렇게 하면 뭐가 너무 길다? 동사가 너무 길다. 그죠? 동사가 너무 길게 돼서 The boy was taken great care of를 정리하면 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명사에
여기에 수거 명사가 있을 때 수거 명사에 수식어가 동반됐을 때 동반 때는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이죠. Great care를 앞에다 써서 Great care was taken 대단한 보살핌이 취해졌다. 그리고 뒤에 of the boy는 그대로 놔두고 of the boy by them 그들에 의해서 그 소년에게. 그렇다면 그 소년은 그들에 의해서 대단한 보살핌을 받았다보다 오히려 이게 더 합리성이 있다. 왜냐하면 동사도 짧게 돼 있으니까요. 따라서 수고 동사는 한 덩어리로 취급한다. 그리고 동사 명사 수식어도 한 덩어리로 쓸 수 있지만 그 명사의 수식어가 있으면 너무 기니까 이때는 명사 수식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쓸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능동의 주어는 by 목적격으로 해서 뒤로 보내진다. 그래서 이 능동의 주어 by 목적격을 생략하는 경우 안 쓰는 경우도 봤죠. 그럼 어디까지 보내느냐? by 목적격을 문장 맨 뒤로 보내는데 이때는 장소 부사보다는 뒤에, 그리고 시간 부사보다는 앞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by 목적격을 정도나 방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by 목적격에 장소, 시간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두 번째 의문이 중요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시험 문제장은 아니지만 주저리 동사가 expect나 with나 want나 desire인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죠. 자, 이거는 간단히 이해만 해두시면 되겠어요. 즉, 예를 들어서 he expected me to do so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는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을, 내가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수동태로 써보는 거예요. 수동태로 써라. 어떻게 써야 돼요? I was expected to do so by him 을 여기다 써보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자, 어떤 해석이 되는지를 보세요. I was expected 나는 기대되었다. 그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 기대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것의 주체는 그렇게 할 것은 그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나는 여기 위에 예문을 보니까 그는 기대했어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을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그렇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수동태로 써보니까 나는 기대되었다. 그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 하면은 이 그에 의해서 위치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즉 expect나 want나 with 같은 동사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취할 때는 일반적으로 by 목적격은 이 목적격 보호 앞에 붙여줘야만, 이렇게 써야만 I was expected 하면 by him 나는 그에 의해서 기대됐어요. 이렇게 할 것이 라는 개념이 된다. 왜냐하면 부정사 앞에 for him이나 힘을 안 쓰고 그대로 by him을 쓴 것은 이게 의미상 주어가 아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by 목적격의 위치에서 특히 expect나 with, want, desire가 있을 때 목적격 보호 그것이 나올 때 문제는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수동태를 작성하는 방법을 봤어요. 일반문의 수동태는 어떻게 하는지, 또 주의할 구문의 수동태는 뭐가 있는지를 봤죠. 자, 그럼 이제 수동태 큰 두 번째 문제가 뭐죠? 자, 표현에 유의할 구문. 자,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작성 요령이라 한다면 두 번째는 표현상 유의할 구문들에 관한 문제가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 표현상 유의할 구문이 뭐냐 하면 실전에서 보니까 자, 우리말 의미는 분명히 능동이에요. 능동인데 영어의 표현은 반드시 수동이 돼야 한다.
수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우리말 의미는 능동인데 영어는 수동을 쓰는 경우가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자연 현상의 표현들이 그래요. 자연 현상의 표현들이 우리말 의미는 능동인데 영어는 수동을 쓴다 이 말이죠. 즉 우리말로 태어나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태어나다. 나는 몇 년에 태어났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다. 그럼 태어났다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우리말로 봐서. 뭐 수동적, 능동적, 수동적 요소를 갖추지 않았으니까 이건 능동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영화에서는 그럼 저절로 태어난 거냐? 아니다 이 말이죠. 태어남을 당했다고 써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반드시 태어났다는 비본이란 수동태를 쓴다. 아시겠죠? 그런 건 많죠. 예를 들어서 익사하다. 익사하다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러면 수용을 못하는 죄로 죽음을 당한 거지? 이건 자기가 스스로 죽은 사람, 물론 몇 사람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하고는 익사를 당했다라고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반드시 비 들어온 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다, 익사하다, 그 외에도 많죠? 그럼 불타 죽다, 물론 화가 나서 분신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타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또 얼어 죽다, 얼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굶어 죽다, 굶어서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써야 된다 말이죠. 원래 비, 불타다는 번드죠. 또는 얼어서는 비 프로즌이에요. 그럼 굶어서는 비 스타브드죠. 그리고 그 결과 죽었다 하려면 to death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be burned to death, be frozen to death, be starved to death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의 표현은 우리말로 능동처럼 보이지만 영어는 수동을 쓴다. 특히 가장 틀리기 쉬운 게 뭐냐면 눈, 비, 소나기를 만나다. 뭐 자연재앙을 만나다. 재앙을 만나다. 그러면 그는 학교 가는 길에 눈을 만났다. 비를 만났다. 소나기를 만났다. 그럼 우리말로 하면 소나기하고 눈하고 미팅했다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I met a shower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영어로 쓸 때는 능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be caught in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것은 우리말 때문에 틀리기 쉽다. 그래서 이 자연현상의 표현은 우리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물론 이 표현은 몇 가지 안 되지만 위치나 구성, 변형, 의미, 표현도 우리말하고 다르죠. 즉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 어디에 위치한다 할 때 영어로 뭐라 했어요? be located in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또 무엇으로 구성된다 할 때 be composed를 정리하게 되죠. composed. 또 be made up 같은 것도 역시 수동태로 써야만 구성된다가 되겠죠. 물론 자동사인 consist는 당연히 consist of 이건 수동태를 못 쓰죠. 자동사니까 consist of 이건 여러분들이 동사편에서 배웠죠. 그런가 하면 또 무엇으로 만든다, 만들어진다, 변형된다 이렇게 쓸 때 변형된다 할 때 be made, turned into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위치나 구성, 변형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역시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했어요. 감정, 피해, 관계, 종사, 관심 따위를 나타내는 표현 이런 것도 사람에 쓰일 때는 우리말로는 능동체처럼 보이지만 영어는 수동태를 쓰더라. 자, 그래서 교재 104페이지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우리말 의미는 능동이지만 영어로 반드시 수동태를 쓸 것은 첫 번째 자연현상의 표현동사다. 그래서 be born, be drowned 쭉 나오죠. 그 다음 위치 구성에서 be based on 무엇에 근거하다, be related to 무엇에 연관되다, be located 무엇에 위치하다, be composed 구성되다, be made into 만들어지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감정, 피해, 관계, 관심, 종사. 이런 것은 대상어가 주로 주어일 때,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것이 주어일 때 영어는 수동문을 쓴다. 이런 것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엔 반대 현상을 가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자, 반대 현상이 뭐냐면, 자, 이번엔 두 번째 뭐냐? 우리말 의미는 수동인데 영어의 표현은 능동인 경우가 있어요. 능동인 경우들이 존재한다. 자, 우리말 의미는 수동인데 영어는 능동을 쓴다. 어떤 걸까? 영어의 자동사들이 그런 현상을 갖게 되죠. 자동사들. 즉, 예를 들어서 발생되다, 우리말로. 그 사건은 어디서 발생되었다. 그럼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우리말로 보면 발생되다 하니까 수동태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다 이 말이죠. 영어는 happen이나 아니면 occur 또는 take place 이런 동사가 전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안 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라지다 하면 우리말로 분명히 수동이지만 영어는 disappear 이 단어가 자동사니까 수동태 절대 안 쓴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구성되다 할 때 아까 compose는 타동사라서 be compose라는 수동태를 쓰지만 consist를 썼다. 이건 자동사니까 수동태를 절대 안 써요. consist of 이렇게 써야만 된다. 또 비롯되다의 result from도 수동태를 안 쓰게 되죠. 또 결과가 되다의 result in도 절대로 수동태 안 쓴다. 그래서 영어의 자동사들은 우리말로는 수동 의미가 있지만 영어는 절대로 수동태를 쓸 수 없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 보면 자, 이런 경우도 있다. 자, 이 중에서 자,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책에서 처음 소개된 거예요. 능격 동사라는 개념이죠. 능격 동사들이 있다. 근데 이 능격 동사가 이날의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어요. 능격 동사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나 또는 드랍이나 오픈이나 뭐 크로즈나 자, 이런 많은 동사 있는데 이 동사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동사 의미도 있고 타동사 의미도 있는 동사들 중에서 자, 자동사 의미도 있고 그 속에 타동사 의미도 있는 동사들 중에서 행위의 주체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자, 이제 수동문을 어떻게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탐은 깼다. 여기다 깼다를 써보세요. 탐은 깼다 그 창문을. 또 윈도우. 탐은 깼다 그 창문을. 탐 브록 또 윈도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창문은 깨졌다. 깨졌다. 탐에 의해서 행위의 주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깨졌다는 어떻게 쓸까? 여기다 브록을 써야 맞을까? 아니면 was broken을 써야 맞을까? 그럼 당연히 행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was broken을 써야지 broke를 쓰면 틀려요. 그 창문은 깨졌다. 탐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거다 이 말이죠. 이게 시험 문제 같은 거예요. 그 창문은 깨졌다. 깨졌다. 자,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 창문은 깨졌다를 영어로 써본 거죠. 그러면 또 window was broken이 맞을까? 아니면 그 broke이 맞을까? 이렇게 쓸 때 그 창문은 깨졌어요. 또 window was broken, 또 window broken 할 때 오히려 또 window broke를 더 잘 쓰는 거예요. 이건 문법적으로 맞지만 잘 안 쓴다 이 말이죠. 또 window broke 이렇게 해서 자, 자동사 의미와 타동사 의미를 가진 동사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break, drop, open, close 이런 동사를 기억하면 돼요. 이 동사에서 행위의 주체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주체자가 불분명할 때 수동 의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때 동사를 수동태로 안 쓰고 능동형으로 쓰게 되는데 이런 동사를 능격 동사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곧 기억을 해 두실 만하죠? 자, 다음은 세 번째. 중간태 동사에 있다. 중간태 동사들이 있는데, 그럼 이 중간태 동사들은 구어체에서 주로 쓰이는데, 주로 구어체 표현인데, 이것이 인정이 된다. 문법적으로 인정이 된다. 근데 이거는 중간태 동사들은 동사가 반드시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는 표시가 돼도 중간태 동사는 과거형일 때는 쓸 수가 없어요. 현재형이나 이제 미래형. 자, 이걸로 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도 뭐냐? 능동의 주어가 주어를 의식할 필요가 없을 때, 이 중간 대동사가 등장이 된다. 뭐냐면 뭐 읽다, 팔다, 아니면 사다, 자르다 이런 동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봤다 이 말이죠. 이 책은 잘 팔린다를 영어로 쓸 때 This book is well sold가 맞을까? This book sells well이 맞을까? 쓸 때 물론 둘 다 맞는 거야. 이게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이거 별로 안 쓰이고 구어체에서는 This book sells well을 쓴다 말이죠. 이 책은 잘 팔린다. 이러한 동사를 우리는 중간태 동사다. 그래서 능격 동사하고 중간태 동사를 여러분 조금 주의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표현상 유의할 구문은 첫째, 우리말 의미가 능동인데 영어는 꼭 수동을 써야 하는 경우. 또 반대로 우리말 의미가 수동인데 영어는 능동을 써야 하는 경우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105페이지에 능격 동사 여러 가지 나왔지만 일일이 다 암기하지 말고요. break, close, open 그리고 drop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106페이지에 중간태 동사. 이것은 역시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 불필요할 때 이걸 쓰고, 자, 이것은 특히 구어체에서 쓰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현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수동태에 관해서 수동문의 작성 요령과 그리고 수동태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를 했죠. 자, 이제 106페이지에 보면은 get 동사의 수동태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기 전에 가볍게 소개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